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 인생 수업 TV를 진행하는 행복 큐레이터 이재홍입니다. 오늘은 행복 인생 수업의 제 3강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몰입을 통해 행복해지기. 몰입을 통해 행복해지기입니다. 지난번에 제 2강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5가지 행복 비결 8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P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몰입입니다. 두 번째 인게이지먼트. 오늘의 그 제목은 바로 몰입인데, 저렇게 잡 인게이지먼트 해가지고 직무 몰입 또는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 해가지고 직원 몰입도 또는 리딩 인게이지먼트 해가지고 독서 몰입, 저런 식으로 인게이지먼트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는데 몰입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입 이론의 세계 제1인자가 바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름이 조금 이상하죠. 헝가리 분인데 하여간 이름이 저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몰입 이론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몰입 이론으로는 세계 제1인자입니다. 그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보통 몰입이란 의미로 플로우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플로우 그러면 물이 흐르다 이런 식의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플로우도 몰입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게임 플로우는 게임 몰입 또는 러너 플로우는 학습자 몰입, 저렇게 플로우 시어리 하면 몰입 이론, 저런 식으로 플로우가 어떤 몰입이란 단어로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몰입 이론의 제1인자는 서울대학교의 황농문 교수님인데, 그 황농문 교수도 몰입에 관한 책을 많이 저술을 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결국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만족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바람직한 삶을 말을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게 바로 바람직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와 연결이 되죠.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 과연 무엇이죠?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을 얻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죽는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날마다 주어진 24시간, 그 다음에 365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간을 우리의 삶이 정말로 바람직한 삶이 되느냐, 또는 그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삶이 너무나 따분하다, 도대체 무의미하다, 너무 심심하다, 저런 식으로 무력감이 든다, 권태롭다, 지루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죠. 그건 결코 바람직한 삶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저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몰입이다 라는 게 몰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그 이론인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그냥 무의도시가다, 도시간다,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냥 밥만 축낸다, 또는 수동적인 오락에만 몰두한다, 매일매일 TV만 본다,
아주 수동적인 오락이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TV만 보는 것 같은 건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사실은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건 결코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복하다는 것, 바람직한 삶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내 삶의 질이 굉장히 높다고 느낀다. 또는 내 삶에 아주 만족감이 든다. 아주 날마다 뭔가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뭔가 재미가 있고 즐겁고 또 내가 스스로 내 삶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몰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직센트 미하이 교수의 얘기인데, 몰입을 통해서 따분하고 무의미한 삶을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몰입이란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물론 그 의미는 알고 있죠. 저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00% 어떤 주의가 집중하는 상태, 의식과 감각을 잊어버릴 정도로 뭔가에 몰두하는 상태가 바로 몰입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어렸을 때도 재밌는 만화책을 본다. 정신없이 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봅니다. 엄마가 밥 먹으라고 재촉할 때야 알게 되죠. 우리가 영화관에서 그 영화에 어떤 영화에 몰입을 한다면 너무나 막 재미가 있어요, 영화가.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어느새 그냥 몰입하다 보면 영화가 끝나 있는 거죠. 그게 의식과 감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 바로 몰입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내는 하루,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대상에 몰입하고 있는 거,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좀 더 건전한 대상이어야 되겠죠. 어떤 그러한 시간을 얼마나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은 아주 바람직한 삶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몰입 상태의 어떤 생동감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덧없고 삶이 무료하게 느껴지는 상태와는 반대되는 상황이다. 그게 바로 몰입 상태의 생동감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처럼 저렇게 TV 리모컨이나 본다든가, 리모컨을 가지고 TV나 본다든가, 또는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폰을 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하고 저렇게 아주 뭔가 지루하게 삶이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은 그걸 생동감이 넘치는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은 몰입은 죽음과 가장 반대되는 삶이다. 죽음과 가장 반대되는 삶. 우리가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거에 몰입을 해가지고 뭔가 집중을 해가지고 뭔가에 몰두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즐겁고 재미있게 지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내는 거, 이게 바로 죽음과는 가장 반대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계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몰입할 때는 몸속의 세포가 최대한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들의 기량이 풀 가동된다. 근데 인간만이 그런 게 아니죠.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자가 얼룩말을 쫓아온다면 그 얼룩말은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죠. 몰두하고 몰입하는 거죠, 얼룩말은. 그래서 얼룩말은 온몸의 세포가 아주 뛰는데 그냥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얼룩말이 가장 행복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얼룩말이 자기가 잘 뛰어요. 얼룩말이 잘 뛰는데 뛰어서 웬만하면 자기는 사자한테 잡혀먹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들 때는 사자가 쫓아오지 않으면 사자가 있는데 근처를 어슬렁어슬렁 거린대요. 저게 이제 항농문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사자가 쫓아오면 막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야말로 온몸에 그냥 활력이 그냥 생겨나가지고 자신의 어떤 삶이 역동적이 되는 거죠. 그걸 즐긴다는 거죠, 얼룩말이. 그래서 몰입을 통한 행복, 즐거움, 기쁨은 고갈되지 않는 무제한의 자원이다. 잘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의 질은 높아진다. 우리가 어떤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외부 여건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뒤에 이제 예부 여건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나에게 공짜 돈을 줬다던가, 아주 맛있는 밥을 산다던가, 이러면 어쨌든 기쁘죠. 그 당시에는. 그게 쾌락이든 행복이든 간에 일시적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일어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그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내 스스로 어떤 걸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거나 또는 즐거움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낀다면 그건 고갈되지 않는 무제한의 자원이라는 거죠. 내가 거기에 언제든지 내 혼자서도 어떤 거에 몰입만 되면 행복감, 즐거움, 기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상황과 외부 여건과 외부의 어떤 사물이나 그런 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내가 맘만 먹으면, 어떤 거에 몰입만 하면 즐겁고 기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상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과제죠. 근데 문제는 그건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개인이 곰곰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걸 한다면 진짜로 몰입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게 일이 됐든 취미 활동이 됐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몰입할 거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무도 없이, 그런 몰입할 거리가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무의도식 한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별로 없는 거죠. 단지 외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기쁨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손자가 태어난달지, 이런 거죠. 이런 어떤 외부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크게 기쁨이 나에게 이제 오는 건데, 그런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내 스스로 어떤 몰입을 한다는 것은 그건 고갈되지 않은 무제한의 자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렇게 이제 암벽 등반을 한다거나 번지 점프를 한다거나 저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좀만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을 많은 사람이 즐기는 것은 몰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서는 저런 활동을 하면서 암벽 등반을 하면서 만약 집중하지 않고 만약 다른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런 위험하지만은 저런 활동에 몰두하는 동호인들이 많은 겁니다. 행글라이딩이나 자동차 경주도 마찬가지고요. 1분 1초, 2초에 따라 가지고 그것만 집중하지 못해도 바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죠. 자동차 경주하면서 1초만 딴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을 하게 됩니까?
그러한 집중 자체가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1등은 단 한 명밖에 없는데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거기에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바닷속 깊이 들어가는 심해 다이빙 또는 동굴 탐험, 저런 것도 마찬가지죠. 저러한 모든 활동들이 몰입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몰입 상태에서 인간은 최고의 만족감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고 가장 삶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저런 취미활동뿐만이 아니고 많은 다른 거에 의해서 또 우리가 몰입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독서 같은 것이죠. 대표적인 게 독서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몰입할 수가 있죠. 어쨌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렇게 몰입을 한다면은 우리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죠. 여자분들이 뜨개질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뜨개질 같은 것도 몰입을 한다면 굉장히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죠. 근데 몰입이라는 게 항상 좋은 일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도둑질이 최고의 어떤 몰입이 필요한 거죠. 그거 좀만 잘못하면 들키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몰입은 이제 나쁜 일에서도 발생을 한다. 그래서 몰입이 주는 행복감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날마다의 삶을 대부분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려면 외부 환경에 의지할 수도 있고, 아까도 제가 외부 환경을 말씀드렸죠. 공돈이 생긴다거나 영화표가 생긴다거나 갑자기 공짜로 그런 식의 어떤 외부 환경에 의지할 수가 있죠. 내 자식을 결혼시킨다든가, 손주가 태어난다든가, 손주가 입학식을 한다든가, 손주의 생일이라든가, 다 어떤 그런 외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외부 환경이 날마다 매일 항상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일에 몰입을 해가지고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면은 그건 외부 환경에 상관이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항상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몰입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일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을 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건 아니죠. 내가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끝없이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도해가지고 만약에 몰입이 안 된다, 재미가 없다, 그럼 그만두고 바꿔야 되는 거죠. 만약 시작해보지도 않고 나는 몰입할 거리가 없어, 이렇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몰입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디지털 오른이라는 악기를 새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2번 이제 지도를 받았는데, 저는 음악에 대해서 평생 그냥 완전히 그 분야의 문외한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악기를 하나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악보 볼 줄도 모릅니다.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악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디지털 호른을 제가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거, 일단 시작을 해보고 거기에 한번 그게 몰입이 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내 좋은 취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쨌든 뭔가를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그게 재밌게 느껴진다면 그럼 몰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환경이나 또는 외부 여건, 외부 사물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들이
외부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행복에 이제 달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만약에 저게 된다면은 우리는 외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지난번 강의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만 하지 말고 거기에 긍정의 씨앗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강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2강을 보지 않으신 분은 반드시 제 2강을 찾아서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되고 마음속으로 키워나가야 되고, 그게 이제 사라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내야 된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이 어떠했던 간에 지금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하면 현재의 나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스스로 즐거움과 삶의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지금 그것은 나의 외적 여건이 어떤 건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돈이 부족하더라도, 또는 건강이 어떻게 조금 나빠졌더라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또는 과거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나의 어떤 즐거움과 삶의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어떤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한 데 있어서 최고는 바로 몰입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저렇게 몰입은 가정보다 직장에서 체험하기가 더 쉽다. 그래서 몰입을 통한 행복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게 이제 칙센트 미하이 교수의 굉장히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인데, 칙센트 미하이 교수 외에도 많은 교수들이 저걸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정에서, 예를 들어 가정주부가 열심히 뭐 빨래하고 밥하고 애들 지닥거리를 해도 실제로 어떤 거기에 뭐 집중을 하죠. 몰입을 한다고 해도 어떤 일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어떤 몰입보다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몰입을 통해서 우리 행복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좀 다른 말로 한다면 그건 좀 난이도가 있는 일일수록 우리가 몰입하기가 쉽고 즐거움도 크다는 겁니다. 결국 밥하고 빨래하고 어떤 얘들 뒷치닥거리하고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일의 어떤 난이도라는 어떤 측면에서 어떤 일에 어떤 뭔가 도전하고 그런 거에 보다는 조금 이제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 해서 일할 때 몰입하기가 더 쉽다. 그래서 일과 행복도는 굉장히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사례로 인생의 다양한 사건과 경험 중에서 개인의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장시간의 실업 상태다. 그게 일을 잃으면은, 특히 남자들은 일을 계속했던 남자들은 일을 잃어버리면 내 행복도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 이제 그 많은 거기에 따른 이제 조사가 있는데, 저기 보면 13만 명의 대상자를 오랜 기간 추적해 가지고 관찰한 결과 배우자를 잃은 사람도 몇 년 후에는 원래 그 행복도가 바로 회복이 되는데, 근데 실업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된 사람의 행복도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더라. 이런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그 일을 잊어버리는 거가 굉장히 그 행복도를 낮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무언가 어떤 일이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일이 없다면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취미생활 같은 거 있죠. 그런 취미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몰입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몰입거리를 찾는다면 제일 좋으나, 뭐 만약에 일이 없다면, 나이가 들면 다 일이 없어지죠. 만약 일이 없다면 어떤 취미 활동에서 몰입을 찾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 갤럽의 창시자죠. 갤럽이라는 건 세계 1위의 여론조사 기관인데 1958년 95세 이상의 수백 명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90세까지 장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일을 통해 얻는 행복에 달려 있다고 갤럽이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몰입에 의해 일과 놀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즐거우면,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아주 재미있어 하는 일을 나의 어떤 밥벌이하는 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바람직하고 또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발레리나 강수진 씨 계시죠? 국립발레단의 지금 예술 감독하신데, 저분의 발이 지난번에 그 매스컴에 저렇게 그 소개가 됐지요. 그러니까 저렇게 성공을 하신 분들은 굉장한 어떤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러한 노력이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칙센트 미하이 교수의 어떤 연구에 따르면 저렇게 어떤 거에 몰입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행복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러한 훈련이 가능한 것이죠. 단지 내가 1등을 해야 되겠어. 1등을 하면 내가 얼마나 명예가 오고 부가 올 것이냐, 이런 것만 가지고 저렇게 노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하는 과정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또 거기에 몰두를 하고 몰입을 한다면 그만큼 나에게 행복이 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저렇게 몰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발을 보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발이죠. 그 강수진 씨 사례 그 사진을 찾으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발표된 저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브라질 발레리나인데 양팔이 없이 태어나는 거죠. 양팔 없이 태어났는데 지금 굉장히 유명한 발레리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저렇게 발만 가지고 화장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두 발만 가지고 못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몰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발레라는데 발레가 두 팔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두 팔이 없어도 얼마든지 저렇게 자신이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훌륭한 발레리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용기를 줄 수가 있으니까, 저런 분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삶에 정답이 없다는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이제 자산 정약용 선생과 연암 박주원 선생 두 사례를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조선 후기에 유명한 두 분이 이제 실학자죠.
두 분이 좀 비슷한 연대에 살았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이 좀 위시죠.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신설을 지은 다산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그야말로 의관정제를 하고 공부하고 뭔가 일을 하고 그렇게 몰입을 하신 분입니다. 일에 몰입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목민심설은 지금의 이제 공무원들이죠. 목민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 잘 때까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 건가, 그걸 세세히 그냥 나열해 놓은 책입니다.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일과 공부에 몰두하신 분입니다. 근데 열하일기를 쓴 저렇게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저분은 이제 굉장히 어떤 좋은,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러한 또 노론 집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높은 어떤 그러한 벼슬을 할 수가 있는데, 나 벼슬하기 싫다, 나는 그냥 친구들과 모여 가지고 책이나 읽고 시나 짓고 놀면서 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벼슬을 안 하려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친척들이 전부 이제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과거 시험 봐가지고 네 이름만 제대로 써놓고 나와라, 백지만 내지 말아라, 이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과거 시험장에 이제 들여보냈는데 백지 내고 나왔어요. 벼슬하기 싫다고. 물론 이제 50대에 가서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현감 자리 하나 얻어가지고 벼슬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 두 분 다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이제 실학자로 유명하죠. 삶의 정답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뭔가 일에 몰입하는 게 행복하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가치 있고 뭔가 어떤 뜻있는 일에 몰입을 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 연암 박지원 선생처럼 시 짓고 노는데 그냥 몰입을 한 거예요. 그 삶이 잘못됐다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무의도식하지는 말자. 그렇게 연암 박지원 선생이 벼슬을 안 했다고 해서 무의도식한 건 아니죠. 그렇게 중국에 엄청나게 그 열화까지 사신 따로 여행 가가지고 열하일기라는 그런 대작을 그렇게 탄생시킨 것처럼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거에 몰입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가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몰입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바람직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초점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은 180도로 달라지니까 스스로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 또는 취미 등을 찾아가지고 몰입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나가자. 내가 가지고 있는 24시간 중 어떻게 하면 많은 시간을 어떤 거에 몰입할 것인가, 그 대상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신 어떤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 바로 내가 어떤 거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냐, 일 아니면 취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몰입거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몰입을 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은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오늘 강의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행복 인생수업TV의 제3강으로서 몰입을 통해 행복해지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저거 필수인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